안녕하세요. 소소다방 두 번째 시간 교회개혁 실천연대 김종미 협동간사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저희 건물의 옥상에 나와가지고 소소다방을 열었는데요. 지난 소소다방 첫 번째 편에서는 저희가 146회 정도의 조회수를 기록했거든요. 아직은 소소한 발걸음이지만 그래도 올해 계속 회원님들과 만나면서 소통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시간 함께할 회원님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 청년 회원들이 너무 귀중한데 2017년부터 회원이 되어주셔서 열심히 활동해주신 강경태 회원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강경태 회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눈이 부셔요. 그렇죠? 네, 저는 햇빛이 정면에 있진 않아서 네. 저 얼굴이 너무 뜨거워요. 오늘 소나기가 내린다고 했었는데 정말 다행입니다. 일단은 자기소개 한번 간단하게 해주세요. 네, 저는 이제 지금 현재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강경태라고 하고요. 근데 현재 지금 교회에서는 제가 전도사로 직분을 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마음은 계속 청년인 것 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전도사이자 청년이라고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희 처음 만났을 땐 20대였는데 이제 30대가 되셨어요. 네, 벌써 한 5년이 지난 것 같네요. 5년 넘게 맞아요. 지난 것 같네요. 2017년에 만났으니까. 네. 그때 2017년 2월에 가입하시고 그해 티타임 그리고 그 다음에 티타임 그 다음에 명성교회 이제 피켓시 할 때 노예 앞 피켓시 할 때도 오셨고 심지어 정기총회 대표 기도까지 하시는 활동을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네. 정말 최고의 청년이십니다. 생각보다 되게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제가 처음에 만났을 때는 이제 20대 청년이었고 그냥 사실은 일반 직장인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신학을 하게 되셨는지 어떻게 그렇게 전환을 했는지 이게 제 신학을 하게 된 계기를 이야기하면 신앙의 여정을 좀 같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원래 이제 모태신앙도 아니었고 저 이제 또 누군가의 전도로 갔던 게 아니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친구랑 정말 이제 길 가다가 우연히 약간 놀러 가자는 마음으로 교회를 처음 들어갔었는데 이제 그때는 정말 못 모르고 한 1, 2년 다녔던 것 같아요. 그냥 교회는 재밌는 곳, 정말 놀기 위한 곳처럼 다녔었는데 근데 이제 그러다가 제가 이제 대학교를 한 번에 진학을 못해서 이제 재수를 하게 되면서 조금 이제 교회에 많이 더 집중을 하게 됐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 보통 힘들면 더 교회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들을 들으면서 집중을 하는데 설교 내용이 항상 비슷하더라고요. 잘 될 것이다. 잘 된다. 하나님 믿으면 되게 좋은 인생이 펼쳐진다. 항상 이런 내용만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오다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됐죠.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가서 성경을 한번 혼자서 이제 천천히 읽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성경을 보는데 그런 내용이 별로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성경에는 형통하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형통하지 않고 계속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근데 계속 그 속에서도 어떻게 내 신앙을 지켜가는지만이 계속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근본적인 의문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게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겼고 평신도로서 어떻게 내가 조금 더 신학을 공부하고 배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이제 그러던 중에 그때는 이제 느헤미야라는 기독연구원 느헤미야라는 단체에 처음 이제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조금씩 공부를 하면서 뭔가 지금 한국교회가 잘못 가고 있구나. 교회가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내가 조금 바꿔볼 수 있을까? 분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난 이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이게 아마 좀 자연스럽게 어떻게 개혁연대 들어오게 되었는가도 연결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럼 이런 운동을 하는 단체는 없는가? 이런 거를 어떻게 바꿔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곳은 없는가를 찾던 와중에 이제 그때 교회개혁실천연대가 눈에 들어오게 됐고 그래서 그때 이제 교회개혁실천연대를 처음 가입하게 됐고 또 밖에서 이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어떻게 보면 외부인으로서 교회 이야기를 하던
그런 단체 참여해서 이렇게 함께 하던 중에 좀 한계를 느꼈던 것 같아요. 아, 더 이상 밖에서 외치는 소리가 교회 안에 들어가지 않는구나를 느끼기도 했고, 또 근본적으로는 밖에서 외치는 것보다 안에서 누군가는 또 바꿔줄 사람도 필요하지 않는가? 누군가는 안에서 제대로 된 것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누군가에게 그 방법을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는 내가 직접 가서 그 길에서 한번 고쳐보자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됐고, 목회의 길로 접어들게 된 것 같습니다. 청년 때 바라봤던 교회와 지금 목회자로서 또 부교육자도 목회자로서 교회에 몸을 직접 담았을 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한계점이 있는 것 같은데, 청년으로서 발언하는 게 더 자유롭습니다. 생각보다. 네.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목회자들이 더 발언의 자유권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교회도 저희한테 직장이기 때문에 상하관계가 생각보다 분명하게 존재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그걸 좀 파생되는 부분으로 어른들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저는 제가 이걸 맞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변에 계신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제가 그런 발언을 하고 나거나 혹은 어떤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분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표현하면 교육전도사의 입장, 저뿐만 아니라 이건 아마 담임 목사님을 제외한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함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순간 나는 이 교회를 거의 떠나겠다와 마찬가지인데 오히려 성도 때가 조금 더 자유로운 발언의 힘이 있었다. 네. 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또 내가 꿈꾸는 어떤 교회의 모습, 그래도 내가 공부하면서 꿈꾸었던 교회, 내가 생각하는 교회란 무엇인지 좀. 교회라고 하면 본래 이제 신학적 용어로는 에클레시아는 성별된 자들의 모임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를 항상 저는 이야기하는데,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믿는 자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성전으로서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모든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령의 전으로서 교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언제든지 흩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모일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저는 꿈을 꿉니다, 항상.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 같은 상황이 터졌을 때도 건물로서의 교회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런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는 이 사회에 어려움이 있고 오히려 이게 위험이 된다면 당연히 교인들은 흩어져서 나 개인이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성도를 양육하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교회를 꿈꾸고요. 또 한 가지로서는 또 그렇게 흩어졌을 때 언제든지 자신들이 또 이 땅의 올바른 방향성을 위해서 또 모여서 함께 이야기하고 또 그곳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그런 곳을 만들어가는 게 저의 어떤 제가 꿈꾸는 교회 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조금 이 세례적인 부분과 조금 더 연결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은 조금 이제 세례를 되게 마음 편안하게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교회는 세례도 좀 함부로 주지 않는 그런 교회를 저는 꿈을 꿉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옥성득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한국교회 세태 역사라는, 지금 책 제목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책을 보면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한국교회가 처음 들어왔을 때 선교사들은 한 최소 세례를 받기 위해서 2에서 3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했다고 해요. 단순히 교육을 받는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이 교육을 받고 나서 이 사람이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지까지도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 세례를 주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교회도 그런 교회를 좀 만들고 싶어요. 저 크리스천들은 정말 좀 본받고 싶다,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어요. 정말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또 서로가 서로를 그러면서 또 감시하면서 너 이런 거 잘못했으니까 우리 같이 좀 고쳐나가자, 너가 이런 건 약한 부분이니 우리가 서로 좀 도와서 너의 약한 부분을 채워줄게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좀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금도 무종교 시대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앞으로는 더더욱 종교가 필요 없는 시대가 올 것이다, 온다, 왔다라고 하는데,
진짜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까 저는 되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소위 말하는 크리스텐덤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이제 기독교 국가라고 보통 해석을 많이 하는데, 한국은 한 번도 크리스텐덤이었던 적이 없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국은 마치 처음부터 크리스텐덤,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였던 것처럼 마치 여기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바깥 사회에서 봤을 때는 왜 그렇게 자꾸 사고가 되는 거지에 대한 그런 충돌점들이 있어 왔는데, 그게 결국 이렇게 터져 나온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아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무종교 시대가 더 가속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교회가 대처를 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한국에 처음 교회가 들어올 때 모습으로 조금은 그런 모습을 본받고 다시 그거를 조금 다시 기준으로 삼아서 가야 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보면 한국 기독교 인구 전체가 3%에서 5% 남짓이었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근데 한국 사회에 있었던 수많은 사회 현안들에 대해서 많이 참여를 하고 많이 발언들을 하고 그렇게 그런 모습에 굉장히 잘 부합하면서 한국교회가 초기에 정착을 했고, 또 그러면서 신뢰도를 많이 얻었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교회가 소수지만 적어도 저들은 올바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떤 방향성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곳이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교회가 그 중심을 잡고 사람들이 교회는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간들을 가지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저런 모습을 보니 너희는 신뢰할 수 있어 라는 게 된다면 어쩌면 그 무종교 시대 속에서도 또 새로운 기준점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교회 형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내가 생각하는 개혁, 내가 실천하고 있는 개혁은 어떤 것일까요? 개혁이라고 하면 뭔가 획기적인 변화, 뭔가 큰 어떤 변화들을 만들어내고 기존에 가지 않았던 것들을 새로운 물줄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통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개혁이라고 하면 다시 본류를 찾아가는 게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혁연대가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그 뜻을 다시 이루어가는 것,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 이 나라,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정말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개혁이라는 게 새로운 것을 찾아간다라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본래 것들을 찾아간다, 원래를 되찾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너무 급진적이다, 진보적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개혁을 이야기하는 게 더 보수적이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고, 제가 삶에서 실천하고 있는 개혁이라고 했을 때, 개혁의 운동이라고 하면 저는 많은 걸 하진 못하는 것 같은데 청소년부를 맡고 있는 교육 전도사이다 보니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만이라도 좀 그런 것들을 많이 담아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믿고 끝 이런 게 아니라 너희들 정말 행동하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교회가 이렇게 뭔가 세상의 뜻에 따라가고 있는 건 잘못됐다. 또 그러면서도 너희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것들을 올바로 행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좀 전하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또 가끔 이제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청년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할 때 그런 개혁 운동을 함께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는 설교에 많이 녹여낸다 얘기하셨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분야나 내가 개인으로서 이렇게 관심 있어서 참여하는 어떤 그런 분야가 있는지. 직접적으로 뭐 많이 활동은 못하지만 재활용품을 좀 많이 쓰려고 하고, 재활용품이라기보다 이제 일회용품이 아니라 잘은 못합니다만 텀블러 같은 거를 조금 쓰려고 하고 있고, 교회에서도 이제 일회용품보다는 개인 텀블러를 좀 가져다니면서 좀 그런 것들을 쓰려고 하고 있고, 또 작은 움직이지만 생태적인 것들에 조금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학교에서라든지 하는 컨퍼런스라든지 생태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에 조금 더 함께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보통 그렇게 지금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후 위기 또 인지하고 계시네요. 중요합니다. 요즘에 아주 교육개혁 실천연대가 앞으로는 정말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연대를 계속해야 할지, 이제 내년이면 개혁연대가 20주년이거든요. 그래서 20년 된 단체인데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 나가야 할지. 세 가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너무 많은가요? 아니요. 좋습니다. 먼저는 조금 더 지금과 같이 전문가 집단이랑 조금 더 많이 이렇게 교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하는 신학계에 계신 또 많은 전문가분들, 또 이런 쪽에 깨어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런 분들과도 조금 더 많이 연대하면서, 그래서 좀 이렇게 소위 말 이슈 파이팅을 하되, 단순히 이제 벌어져 있는 이슈 파이팅만 하는 게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이슈들까지 끄집어내서 조금 더 이제 진짜 우리가 마주해야 되지만 마주하지 못하고 있는 이슈들을 끄집어내서 이것들과 조금 더 싸우고 나아가는 방향성을 계속 제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좀 되게 개인적이지만 저 같은 이제 신학생들이라든지 이런 좀 부교육자들 집단들과 조금 더 함께 이슈 파이팅을 할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같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런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함께 좀 활동을 한다면 조금 더 교회 현실과 현장에서 개혁의 운동을 더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과 연대함으로써 함께 연합이 필요하지 않나. 그 이슈를 가지고 또 이제 진짜 실제적으로 부딪혀야 되는 사람들은 정말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모든 교인들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사람 모두와 함께 연대함으로 함께 나아가는 방향성을 가져야 하지 않는가. 후원자분들이 이제 본인은 일선에서 막 뛰고 피켓을 들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는 운동에 지지하고 내가 멀리서나마 후원하고 함께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앞으로 이제 교육개혁 운동에 동참하려면 또 어떤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지, 우리 강경태 회원님처럼 참여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지. 네, 먼저는 후원이 제일 중요하겠죠. 네. 적은 금액이라도 교회들이 놓치고 있는 것들을 더 많이 이렇게 이슈들을 계속 끄집어내고 이렇게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더 후원을 많이 해야 하는 단체가 아닌가,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지켜봐주고 끊임없이 이렇게 문기를 보내주는 게 또 하나의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유재홍 교수님께서, 나의문화유산 답사기 쓰셨던 교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인데, 알면 보이고 보이면 사랑하게 되고 그때 보이게 되는 것처럼 새롭게 된다. 교회 개혁이 필요하다, 교회 개혁 실천연대라는 곳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보이게 될 거고, 그럼 이제 그때는 계속 보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럼 이제 그때는 또 새롭게 되겠죠. 그러면 그 내가 보이는 시선들을 계속 끊기지 않고 유지한다면, 그러면 이제 그게 결국엔 내가 또 새롭게 참여할 수 있게 되지 않나. 네, 오늘 이렇게 강경태 회원님을 모시고 소소하지만 사소하지 않은 이야기들, 귀중한 이야기들 나눠봤는데요. 네, 교육개혁 운동 앞으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